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많이 좀 풀린 것 같죠? 네. 자, 오늘도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이 책을 다 나가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오버가 돼도 일단은 저는 끝마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버된다고 투덜대지 마시고요. 저는 제 의무를 다하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권리를 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 오늘도 우리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양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지식 내용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맑은 정신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목소리와 내용이 여러분 앞에 잘 전달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23번째 이야기로서요 위임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계약을 진행한다든가 하면 매도인 입장에서 지방에 계시다든가 아니면 그 시간에 못 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는 보통 이제 남편의 이름으로 돼 있는데 사모님이 오시거나 또는 사모님으로 돼 있는데 아들이 온다거나 며느리가 온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내가 분명히 매도인을 그 인적사항이나 이런 걸 대충 알아도 일단 계약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계약관계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위임장이라든가 배우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아들도 마찬가지고 위임장을 무조건 갖고 오시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그냥 구두로 이렇게 위임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 녹취를 해서 그렇게 위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확실한 거는 뭐 위임장이겠죠. 그거는 뭐 위임장을 받아 놓는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 공인중개사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까. 그러나 구두 내용이라든가 전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녹취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갖춰줘야 되고, 물론 녹취는 상대방 다른 사람이 아닌 경우는 내가 관련이 있는 사람의 녹취라는 거는 불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녹취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형사법에 많이 걸린다면 녹취는 적용이 안 돼요. 민사법에는 적용이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징빙이나 어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두나 전화상보다는 위임장이 좋다는 얘기죠. 근데 위임장을 받을 경우에 그러면 요 어떤 내용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죠? 위임을 하는 사람이 누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내용을 갖다 위임을 한다는 내용을 꼭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 어떤 내용이라는 자체가 내용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한다면 그 위임의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배우셨겠지만 너무 넓다 보면은 이 권한을 넘어서 어떤 그 표현 대리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한적으로 관리에 대한 내용이냐, 매매에 대한 내용이냐, 어떤 이런 임대에 대한 내용이냐, 이런 내용들을 딱 적어서 그런 이임장을 다 제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이렇게 다른 부동산하고 연결을 시키다 보면 관리인이 따로 있는 원룸이나 뭐 이런 오피스텔이 있어요. 관리인 있고 또는 어떤 공인중개사가
전속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만 관리를 하는 그런 공인중개사가 계세요. 그분들하고 하되 그분들이 정상적인 위임장이 있느냐 없느냐 일단 확인을 하고 그 위임 내용이 어떤 내용을 위임을 받았느냐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임대차에 대한 내용이 꼭 들어가 있는가, 다른 어떤 내용이 임대차에 대한 내용이 없이 그냥 뭐 돈 받고 주고받고 또는 거기에 뭐 전기 관리하고 이런 어떤 그 대리권을 갖고 있다라면은 임대차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소소히 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대리권이 어떤 대리권으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나를 보고 그 대리권을 여러분들이 행사하는데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원룸이나 이게 다가구의 어떤 관리를 맡길 때는 그 옆에다가 그 관리 내용 해가지고 적어줍니다. 그 위임장을 써줄 때 위임자가 그러니까 그 주인이 외국에 있다든가 또는 멀리 있을 경우에 지방에 있을 경우에 이렇게 위임을 했을 경우에는 관리 내용 해가지고 월세를 받는 것에 대해서 또는 거기에 무슨 뭐 전기나 이런 기타 그런 어떤 수리에 대해서만 한 경우도 있고 거기에 임대차라는 것이 없으면 그분하고는 그건 위임이 아니에요. 우리랑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위임 내용을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서류는 인감증명서죠. 본인의 인감증명서 플러스 위임장인데 이 위임장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치든 또는 뭐 자필 쓰는 게 가장 좋고 컴퓨터로 치든 자필로 쓰든 아까 얘기한 위임하는 내용에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포괄적 내용에 하는 자세하게 그 위임 내용을 적힌 것만 있으면 돼요. 대신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자필 사인. 그러니까 컴퓨터로 이렇게 뽑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위임 내용은. 네, 마지막에는 자필 사인을 본인이 해야 되고 인감도장을 본인이 찍고. 그러면 얘하고 사실 인감증명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주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뭘 맞춰봐야 되냐면 얘 인감도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있잖아요. 이거를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한 것이지 사실은 얘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필수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는 얘기고 내가 언제 너 인감증명서 떼어줬냐? 이거 내가 안 떼었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나 인감증명서 나 안 떼어줬어. 야 이거 너 어디서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본인이 띈 걸 갖다가 본인이 떼오라는 거야. 그러면 책에 보시다시피 인감증명서를 보면 거기 그 책에 156페이지 보면요. 본인이 있고 대리가 있죠. 그죠? 여기 이제 이렇게 란이 있어요. 그러면 왜 본인 거가 중요시하냐면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 때 이게 만약에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발부를 안 한 것 같으면은 이 본인이 안 찍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본인이 이렇게 체킹이 돼요. 본인이 띄었으면. 그러면 오리발 내밀 때 요걸 갖다가 딱 보여주면은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사람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인감증명서 언제 떠줬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띈 인감증명서와 그 다음에 자필 사인한 이임장은 필수란 얘기예요. 얘는 덜 필수래도 얘는 필수란 얘기다. 왜? 인감도장을 맞춰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이 다 끝났으면 다시 한번 전화로 이제 확인을 합니다. 매도인에게 이렇게 위임물장을 가지고 인감증명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계약을 좀 하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녹취를 해놓고 이제 그걸로 해서 끝난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위임장 그것만 받아놓으면 대리를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은 맨 밑에 매도인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칸이 있어요. 요 클릭을 하면 대리인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었죠? 그죠? 계약서 작성할 때 우리가 다 보여줬잖아요. 그죠? 매도인은 지금 대신해서 대리인이 왔으니까 밑에 바로 두 번째 칸을 클릭을 하면은 대리인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대리인에다가 요걸 쓰고 매도인도 인적사항 쓰고 대리인의 인적사항 쓰고 얘도 자필 서명 받아놓고 그러면 위임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위임장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6개월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집을 팔 때는 매도용 인감을 매수인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 동시이행으로 필증과 함께 그 매도용 인감을 줘야 되는데 그때 매도용 인감은 3개월 유효 기간입니다. 물론 주민등록 등초본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나머지 인감증명서는 유효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뭐 동사무소나 어떤 다른 곳에서 다른 용도로 쓰는데 이거 3개월 지났으니까 6개월 지났으니까 다시 갖고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효 기간이 있는 거는 이렇게 위임장에 있는 그런 인감의 그다음 매도용 인감하고 주민등록 등초본만 유효 기간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인감증명은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위임장 작성 방법도 이 정도로 끝마치고요.